집권 1년 차에 집권 여당은 정부 보조의 성격이 더 강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 정당의 면모를 여당이 보여주기보다는 취지가 어떤지를 떠나서 민주당이 언론으로 하여금 정쟁 정당화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난무하는 이것 또한 지방선거 승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란이 생기고 있다는 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냐. 저는 대통령께서 꿈꾸시는 정치 개편이라든지 정치 구도의 혁신은 진보 보수의 낡은 이념 구도가 아니라 누가 더 유능하고 누가 더 경제를 잘 챙기고 누가 더 외교를 잘 챙기는지에 대한 실력 경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가 된 다음에 합당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 과정도 좀 미진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까지 나서가지고 국힘당은 망해야 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국힘당은 난리도 아니죠. 결국은 이제 오세훈이가 장동혁이 물러나라 그러니까 장동혁이 어제 완전히 속된 말로 뭐가 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뭐 오늘까지죠. 어제 말로는 내일까지 뭐 이야기하는데 나 대표는 물론이고 의원직도 던지겠다. 단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한동훈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나는 손모가지를 걸겠다. 너는 뭘 걸래? 뭐 나 물러나라고 한 사람도 걸어라. 참 국힘당에 들어가서 뭐 해먹으려면 손모가지 한 서너 개 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장동혁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박영식 앵커님. 예.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라는 것입니까? 대공개 앵커님과 제가 저희 채널을 걸고 캐삭방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 캐릭터 삭제방을 많이 합니다. 현피를 뜬다고도 합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워봅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정말 유치하다는 표현도 좀 그렇고요. 아이 참. 저게 공당의 대표가 하는 얘기인가? 나는 상식적으로 저걸 듣고 김유정 의원님. 근데 전환길도 그렇게 뭘 걸더라고요. 이준석이랑 부정선거 토론하자고 하면서. 저기 집안 내력인가 봐요. 한동훈도 그랬잖아요. 장관할 때. 네. 계속 뭘 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동혁은 산수가 끝난 거죠. 야 해도 내가 이겨. 이제 자신감 있으니까 그래. 너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기더라. 그래 한번 얘기해봐. 얘들 입 주둥이 놀리는 순간 작살난다. 그러니까 찍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찍소리를 오늘까지 안 하게 되면 완벽한 장동혁의 세상이 되는 거죠. 야 이제 찍소리도 안 하네. 말 한마디에. 저런 걸 우리는 이제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말하면 작살내고 제명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말할 놈이 있으면 너 조만간 제소당해가지고 너 여기서 날아갈지 몰라? 저런 정당이면은 누가 그랬더라? 신지호 의원이 얘기했죠. 유은 정치하고 있다라는 얘기했던 것처럼 저거 조선노동당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제명당하고 탈당 권고당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당 윤리위에 제소돼가지고 취조받고 제가 볼 때 저런 정당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제가 볼 때 윤 어게인밖에 다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윤 어게인을 위한 정당을 만들자. 그러려면 국민의힘을 정화시켜야 된다. 찍소리하는 놈들 내보내는 게 우리 당이 가야 될 길이다. 뭐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사하라님 이것들은 타짜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정치를 투정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당원 투표 이게 패 까볼려면 걸어 이거 걸어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퇴 요구가 나온 건 지금 국민의힘이 단적으로 지방선거에서 TK 지역을 제외한 어떤 지역에도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겠다는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형편이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라는 요구를 하는 건데
뭐 너도 짓거러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아니 그 요구를 하는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질 일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거지만 장동혁 대표 당신 때문에 지금 당이 망하게 생겼으니 물러나라는 요구에 대해서 너도 짓거러. 아니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에요. 이런 게 어딨어요. 그쪽은 그러고 보니까 참 다 걸어. 안철수도 걸었죠. 영덕 사람님. 안철수도 손가락 걸었죠. 아직도 있어요 손가락이. 어제 이제 손모가지도 있어요. 어제 반응 보면은 그 오세훈 시장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듣고 갑시다. 아, 예. 준비했어요. 준비가 안 했나 본데요. 아니죠. 참 실망스럽네요.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주실 걸로 기대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건 공직에 대한 우리 당 장동혁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김용남 의원님 참 잘 나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진짜 너무 격이 떨어져요. 완전 무슨 투전판도 아니고 뭘 맨날 걸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정말 억지 부리는 거예요. 저거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데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려면 너도 짓거러.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세상에.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미 한번 무상급식에 걸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폭망했기 때문에 저도 쫄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쫄았어요. 두 번째는 이게 걸어라 도박판도 아니고 본인은 당대표 묶어 더블 의원직 나도 의원직까지 걸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판 엄청 해오던 소위 친한계 의원들 중에 한 명도 거는 사람도 없어요 또.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럴 용기도 없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패나 저 패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이게 그 장고연대, 고장연대 이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뭐 고성국 씨는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에서 친한계를 저격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은 오세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공언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게 저 발표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을 언급하는 건 굳이 단체장을 왜 집어넣었지 생각해보면 이건 결국 오세훈 시장한테 그렇죠. 오세훈한테 하는 하고 얘기죠. 싶어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면 이 고성국 씨가 주로 유튜브에서 얘기할 때 친한계를 축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협위원장들까지도 과거에 거론한 적이 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또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최근에 당협위원장들 막 교체하려고 했다가 어제 유임하는 걸로 결정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최고위 단위에서 까불면 우리가 이런 결정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선언적으로 좀 보여주고 만약에 한동훈이라든지 김종혁 최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을 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 최고위에서 쳐낼 수 있다라는 거를 행동으로 좀 보여줘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엄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무튼 저기 거는 것 좋아해. 지금 또 사진도 걸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사진 걸자고 그러는데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가 내려라. 우리 아버지 사진은 내려라 이렇게 올렸던데 참 아들이 내리라고 그러면 내려야 되나요? 그건 또 어떻게 돼 궁금하네요. 뭐 내리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올리는 게 지금 문제인 거지 내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서운 게요. 이 장동혁이랑 윤억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얘기했냐면 당협위원장 교체할 수 있어, 당무검사할 수 있어, 당무감사 이런 당무감사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너 작살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당무감사는 벌써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예, 칼집을 싹 그렇죠. 뺐다가 칼집에 칼만 싹 나를 보여준 다음에 야 내가 지금 집어넣는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집어넣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꺼낼 수 있으니까는 까불면 너들 작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친한계 비례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한동훈 아니었으면 국회의원 됐습니까? 의리는 지켜야지. 저기는 의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이익으로만. 저는 오세훈이 저렇게 예를 들면 난리를 치는 이유도 뭐냐면 결론적으로 야 나경원 눌러 앉혀? 저 이런 얘기밖에 안 보여요. 전 그래서 저기는 제가 볼 때 진짜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누가 봐도. 예. 지금 국힘당의 주인은 아마 장동혁도 아니고 오세훈도 아니고 이 사람 아닐까 싶은데 고성국.
요즘에 고성국이 한마디 하면 착착착착착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전주의야. 고성국 전환길. 또 둘이 싸워요. 또. 근데 전환길이가 이름이 전유관이에요? 네. 예, 본명이 개명- 전유관입니다. 예, 개명했어. 분명히. 예. 개명을 뭘로 했어요? 전환길. 한길로 개명했어요? 그- 본명이 유관이에요? 예. 전유관. 아니 엊그저께 뭐 이준석에 나와서 전유관 누구 얘기하는 것 같더니 전환길이더라고. 그래서 전유관으로 아마 그때 전환길 뉴스라는 그 언론사를 본인 나름대로 설립했을 때는 그 이름이 본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유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유관이요? 네네. 아 그러면 개명을 한 게 개명한 게 아니네요. 아니네. 그러니까 본명이- 정식으로 아, 맞네. 정식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개명한 건 아니고 여전히 본명은 전유관인데 그러면 전환길은 원명인가 보네. 학원 이름. 그런가 보네요. 그런 활동명 거예요. 같은 거. 원명. 네. 활동명. 그래서 입당할 때 몰랐어요. 우리가 골프 칠 때 이름은 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필드에서 쓰는 이름. 강명인가요, 그럼? 뭐 그런 그래서 전유관이라는 이름으로 입당 원서를 냈기 때문에 몰랐던 거 아무도 아니에요? 몰라죠. 저희가 그 얘기도 여기 정어리 TV에서 열심히 다뤘습니다만. 지금 요즘에 보면 고성국이 완전히 수령이야. 지령을 내리면 그대로 해. 이것은 국힘당이 이자한테 포획이 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그러니까 고성국으로 대표되는 윤 어게인 세력에게 접수된 거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거기서 뭐 누구 제명해, 뭐 누구 징계해 그러면 그게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윤 어게인 세력 중에 스피커가 좀 큰 고성국 씨가 방향을 잡으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힘당이 그쪽으로 쫓아가는 뭐 그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죠. 요새. 뭐 예. 아니 근데 그거 그렇게 하려고 거의 대표 위에 상임 대표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서 직접 두 손으로 입당 원서를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장동혁 대표하고도 얘기가 돼 있었겠죠. 그렇게 깍듯이 모셔와서 지금 그 지령대로 다 이어지고 있는 건데 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닌가요?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근데 그게, 고성국- 그게 유사한 게요. 과거에 생각하세요. 김재원 최고가 정광훈 목사한테 가가지고 고개 90도로 숙이고 거의 충성맹세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소위 통일교, 신천지, 그다음 정광훈 교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전국적인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정광훈, 통일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잘 반영하는 게 극우 유튜버들이니까 저는 통일교, 신천지가 일정하게 좀 수사받고 이러면서 세력이 줄어들게 되고 자기 활동을 잘 못하는 상황이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훨씬 더 큰 볼륨을 가지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정치인들 같은 경우가 거의 고개를 납작 숙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더 파시즘화되고 있다. 더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핵심적인 원인은 자기 지역에서 일정한 당원들의 표를 소위 이런 극우 세력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고성국이 지난달 28일 날 이야기한 거 서울시당이 한동훈이 거냐 배현진이 거냐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날리고 배현진 날리고 앞으로는 또 누구를 지목할지 궁금한데 그때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이 배현진이한테 서울시당을 뺏겨 놓으니까 이 서울시당이 마치 한동훈이 것인 것처럼 배현진이 것인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을 봤을 때 결국에는 아까 고전적이다. 예, 고성국과 전환길이 국민의힘을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한편으로 저런 모습을 보면 실리는 물론 장동혁 대표를 이제 외부에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이번에 대표를 만들어준 거는 전환길, 고성국 뭐 양쪽 다 그 역량 발휘를 했지만 전환길 씨가 훨씬 더 온라인에서 좀 지배적으로 움직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실리는 고성국 씨가 다 챙기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앞으로 또 지방선거이기도 하고 뭐 각종 뭐 예를 들면 플랜카드라든지 당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고성국 씨가 기존에 하던 이 정치 비즈니스를 국민의힘에서 더 하겠다라는 뭐 의지처럼 보이니까 좀 가만 보면은 전한길 씨가 억울해가지고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거니까 저대로 놔두면 자기도 떨어지는 콩고물도 못 받아먹겠다 싶어가지고 국내로 빨리 들어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 정도였어요. 아니 고성국 씨 유튜버에 최근에 뭐가 나오냐면 다코스라는 게 있어요. 다코스. 그래서 새로운 신진자들 갖다가 계속 거기서 소개를 해줘요. 이걸 보면서 입당한 이유가 있구나. 그 세력을 자기가 딱 가지려고 하는 거구나. 세력을 갖게 되면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일정한 자기의 위상을 갖게 되잖아요. 위상을 갖게 되면 본인이 거기서 정치를 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건 본인이 국회의원, 극우 유튜버에서 국회의원으로 넘어오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마 근데 그거는 자기 세력 구축용보다 그 출연하는 상당수가 이번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 더 얘기하면 고소고발이 들어오니까 그거 딱 끊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몸을 사리셔. 화끈하게 말씀하셔야지. 근데 자기 공천 지분 뭐 30% 우리한테 내놔라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과거. 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 당 안으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세력을 확보하면서 본인이 어떤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점점점 확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거의 고성우 씨가 얘기하면 그대로 지금 다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들어가서 직접 희망했던 바를 접수하고 실현을 시켜야겠다 뭐 이런 마음 먹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합당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속보에 무슨 뭐가 떠서 지금 시끄럽던데 박영식 앵커? 네. 뭐가 공개가 됐어요? 오늘 동아일보에서 아침에 네. 민주당의 대외비 문건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당에서 동아일보가 입수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로드맵이 문건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공개가 된 건데 이 합당 절차에 대한 이 계획 타임테이블을 다 마련을 해놓고 몇 날 며칠까지 혁신당과의 어떤 합당 논의를 마무리하고 전당원 투표 붙이고 최고위 추임받고 중앙위 표결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로드맵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민주당에서 설명 나왔던 부분하고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나 당권파 지도부 쪽에서 언급하셨던 부분은 절차와 과정을 지금 이제 챙겨가면서 경청을 하는 단계이고 합당을 결정지은 바가 없다라고 이제 그동안 설명을 하셨는데 기존에 이제 문건이 또 등장해 버리니까 이건 어느 정도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현주, 황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이 해당 문건을 가지고 이 합당 절차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을 하기도 했고 10시 40분쯤에는 박홍근 의원과 이 한준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합당을 제안을 철회를 해달라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내부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 대외비 문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 측 설명에 의하면 이 문건은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이후에 당 사무처가 후속 조치로서 문건을 만든 건데 오늘 얘기에 의하면 자기는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간 상관없이 그 내용 자체에 지분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정도 있지만. 그러니까 더 예를 들면 격앙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 당 사무처에서 이미 지분 문제에 대한 부분과 일정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건 우리랑 얘기했던 거랑 다른 내용 아니야? 이러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 내내 그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큰 논란, 민주당 내부에서 집안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만들어진 과정은 이미 조승래 사무총장이 뭐 실제 실무자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까지는 공개가 됐으니까 문건의 진위 여부는 더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용이 문제인 건데 혁신당으로 이제 당을 옮겨간 탈당하신 분들이 합당이 되면서 만약에 민주당 당원 자격을 획득하고 선거에 나가는 경우에는 민주당의 당원에 25% 정도의 이제 감점 요인을 원래 부과하게 돼 있는데 혁신당 당원이 만약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합당 이후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거 자체를 무력화시켜준다. 없애버린다. 제로 베이스를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면 선거를 준비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당을 지켰던 사람이고 혁신당을 갔다 온 사람하고 나를 동등한 자격에 놓는다라고 얘기하면 후보들 사이에 또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혁신당 인사에게 또 준다. 이제 이 대목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오늘 한준호 최고위원이 모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부만 나온 것이다. A4 용지 7장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란을 좀 막아야 된다.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라는 제안을 한준호 의원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님 고급 비평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다들 명분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인데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그리고 뭐 조국 길 깔아주냐 막 이렇게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야기하고 또 뭐 합당파는 일단은 뭐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시간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찬성파 반대파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떤 계산들이 있는 겁니까? 제가 그런 고급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리는 우리 만무한데요. 애청자님들한테는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중에 훗날 만나더라도 지금 내란 청산도 덜 돼 있고 아직도 앞에 그 갈 길이 먼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제안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내부에 벌써 갈등과 분열이 시작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개인의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사후사 아니냐, 괜히 사심에 깔린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조순례 사무총장이 흡수 합당 정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 대표가 이 제안을 했을 때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지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한 그 문건에 그 얘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드맵까지 3월 3일까지 합당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오심할 만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갈등이 깊어지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통합 그리고 완승 이걸 향해 가는 거라면 지금 이미 갈등이 노정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과연 그게 3월, 4월이면 후보가 다 결정이 되고 달려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게 그렇게 순조롭게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걱정이다. 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뭔가가 풀려야 되는데 이미 갈등이 노정된 이 상황에 대한 비판도 상당한 것 같고요. 어차피 통합을 할 거면 그냥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뭐 그런 절차적인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 대립적인 어떤 상황이 지금 수일 내로 혹은 뭐 2월 말까지라도 이게 금방 풀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죠. 내란 재판 혹은 김건희 관련 재판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그냥 매달려서 에너지를 분산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걱정도 또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김영남 최고위원님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세요? 저를 최고위원 최고위원으로 됐어요? 승진시켜 주셔서 저희 중엔 최고위원이신 걸로 그러면. 아니 근데 지명하신 거죠 방금? 내가 머릿속으로 이현주 최고위원 생각하면서 질문해가지고. 정어리 최고위인 것으로 저희가. 아니 저는 지금 이제 정치권의 양상을 이제 여러 정책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왼쪽에 있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 뭐 이런 주장도 하는 것이고, 분배나 뭐 이런 쪽에 훨씬 강경한 입장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중도에서는 거의 다 영토를 잃어가고 있잖아요. 한쪽 구석으로 확 쏠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왼쪽은 조국 혁신당이 단단히 받쳐주는 그걸 발판으로 해서 중도 내지는 중도 보수까지 다 영역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중원을 다 먹을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중원을 다 먹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다 좌측에 있는 조국 혁신당하고 합치면 국힘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한쪽 구석으로 몰아붙이면서 뭐랄까요,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화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전국 선거를 치르면 항상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다만 민주당 내에서의 뭐 조국 혁신당 출신 내지는 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뭐 해서 정책 경쟁은 항상 이루어지지만 선거 결과는 전국 선거에서 항상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판을 짜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슈가 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등 과거에 취하지 못했던 중원 내지는 중도 보수 확장 정책을 막 펼치고 있는데 이게 보다 왼쪽으로 좀 딸려가는 그런 효과는 없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됩니다. 저는 이 논의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권 1년 차에 집권 여당은 정부 보조의 성격이 더 강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 정당의 면모를 여당이 보여주기보다는 이 합당의 취지가 어떤지를 다 떠나서 뭐 합당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취지가 어떤지를 떠나서 민주당이 언론으로 하여금 먹잇감과 떡밥을 줘서 비춰지는 모습은 뭐냐면 정쟁 정당화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의 교류라는 것이 건강한 토론과 건강한 방식의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난무하는, 지금 뭐 댓글에도 이현주 말 조심해라, 뭐 이현주는 뭐 누구 편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방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현주 의원이 과거에 뭐 국민의힘 출신이었다, 뭐 당을 많이 오고 갔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인신공격까지 벌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논란이 전혀 건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방선거 승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야 될 집권 여당이 지금 분란이 생기고 있다는 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첫 번째로 던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보고 민주당에 유입돼서 들어온 선택을 하신 이른바 보수 인사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이미 민주당은 대중정당화 되어가고 있고 중도 보수 정당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정치, 외교, 경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굉장히 많은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을 얻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63%까지 지지율을 확보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과 따로 연대를 하며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선거 전략이 앞으로의 지방선거에 상당 부분 전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인데,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들어와서 이 색채를 오히려 좀 더 왼쪽으로 옮겨가 버리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간명한 구도가 됩니다. 진보 보수의 대결이 되는 거죠. 저는 대통령께서 꿈꾸시는 정치 개편이라든지 정치 구도의 혁신은 진보 보수의 낡은 이념 구도가 아니라 누가 더 유능하고 누가 더 경제를 잘 챙기고 누가 더 외교를 잘 챙기는지에 대한 실력 경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저는 지금의 합당이라는 것은 플러스보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말하다 보면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게 합당을 하지 말자 아니냐의 논의가 아니라 적어도 당원 민주주의와 주권주의를 말씀하셨다면 그 내용을 다 일일이 다 공개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100% 다 어느 정도 공유가 된 다음에 합당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와 과정도 좀 미진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